안녕하세요. 팩트 위주의 자연미 TV 이은정 원장입니다. 제가 황색종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아주 완결판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와 같은 노란 황색종 방치하지 마세요.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왜 방치하지 말라고 그랬냐? 이와 같은 심근경색성 경색 뇌졸중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저는 서울 신촌에서 연세 자연미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는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먼저 제 채널에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안검 황색종이 어떤 것인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안검 황색종은 콜레스테롤 덩이가 이렇게 피부 밑에 이렇게 축적이 돼서 노란색으로 보입니다. 대개 여기를 우리가 내안각이라는데 내안각 주변에 처음에 호발을 했다가 이것이 내버려두면 아래쪽 또 측면 쪽까지 되게 번지죠. 이분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안검 황색종의 특징이 재발이 잘 되는 건데 이분은 내가 알기로는 6번인가 어디 피부과에 시술했다 이렇게 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특별한 통증이라든가 뭐 피부 장애, 뭐 악성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도 재발이 잘 되니까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두지 뭐 굳이 치료할 거 뭐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꼭 치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 안검 황색종은 50% 이상에서 지질대사 이상의 가족력이 있다 이렇게 논문에 나와 있는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50% 훨씬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발이 특히 위아래에 이렇게 안경 황색종이 있을 때는 재발률이 80%가 넘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논문도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최소한으로 떨어뜨릴 수 있고 재발 안 되게 할 수 있는가 제 강의를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죠. 먼저 이와 같이 안경 황색종이 있으면 성형외과에서는 대개 이 안경 황색종 부위를 이렇게 절제를 합니다. 그래서 봉합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부위는 피부가 당겨지고 이쪽은 남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서는 이분처럼 절제된 부위와 남는 피부에서 이렇게 눈 모양이 왜곡되기도 합니다. 이분도 여러 번 수술을 했다는데 이분은 이 부위는 부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색종이 이렇게 재발이 되어 있죠. 주변부, 측면부까지 재발되고 확산되어 있죠. 이분은 레이저를 이용해서 여러 번 시술했는데 이와 같이 재발이 되어 있는 경우고 이분은 이 부위가 안검 황색종이 크니까 절제를 하고 나서 봉합하기 어려우니까 피부 이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변에 또다시 황색종이 재발했고 측면까지 황색종이 재발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반복적인 단절제, 피부 이식, 레이저 같은 시술에도 불구하고 재발을 하는데 이것이 재발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를 살펴봐야 되는가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안검 황색종은 50% 이상에서 지질대사 이상이 관련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질대사가 무엇이냐 보면 우리가 콜레스테롤 검사를 하게 되면 대개 이와 같은 4개의 항목의 수치가 나옵니다. 토탈 콜레스테롤, 그리고 HDL, LDL, 트리글리세라이드 이건 중성지방이죠. 그래서 보통 총 콜레스테롤 양은 200 전후, HDL은 보통 50 이상이 넘으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문제는 이 LDL입니다. LDL이 보통 정상적인 수치에서는 100 전후면 괜찮다고 그러는데 황색종 있는 사람에서 조사를 해보면 이 LDL 수치가 높은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것이 높은 경우가 많고 HDL이 낮고 중성지방은 이것이 보통 한 150 전후가 정상이라고 하는데 이거 우리 흔히 얘기하는 뱃살 아니면 뭐 내장지방 더 많아지면 뭐 간에 있는 지방간 이런 식으로 이제 지방 섭취 과다하면 축적이 돼서 이렇게 우리 몸에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데 사실은 이 중성지방이 우리 몸에서 좋은 에너지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고서 먹는 만큼 우리가 운동하게 되면 이것은 뭐 큰 문제는 안 되는데 특히 술 먹을 때 많이 올라가죠. 남성 경우에서는. 그러면 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콜레스테롤 우리 몸에 필수적인 것이죠. 전체적으로 우리 몸에서 약 140g 정도의 콜레스테롤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세포막, 우리 몸은 대부분 세포로 구성되어 있죠. 이 세포의 막을 형성하고 부신필, 갑상선, 성호르몬 같은 호르몬이 생성에 필수적이고 또 비타민 D 같은 비타민이 생성에 필수적이고 담즙 같은 소화효소 생성에 아주 필수적인 성분이 콜레스테롤의 중요한 성분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콜레스테롤 높다는 것이 무슨 간에 뭐 아래 노른자 아니면 뭐 삼겹살 이런 거에 의해서 주로 좌우되는 거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80%는 간세포 자체 내에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고기를 잘 먹지도 않고 깡마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콜레스테롤이 높은 수치는 이와 같이 유전적인 원인이라 볼 수도 있죠.
그리고 20% 정도만 외부 섭취 음식물에서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보통 200 전후가 정상적이다. 이 LDL이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보통 나쁜 콜레스테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보통 같이 하는 신생아도 한 40 정도 있다고 하고 보통 100 전후가 정상 수치라고 했죠. 근데 이제 황색종이 생긴 분에서는 이 LDL을 꼭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이 LDL이 높아지면 이것이 혈관 내벽에서 혈관도 세포 내벽이 세포가 이어져서 내벽을 형성하는데 그 사이로 이것이 스며들어 가지고서 그 염증반을 일으켜서 우리가 동맥경화, 죽상동맥경화, 죽처럼 그게 염증세포가 모이니까 죽처럼 흐물흐물한 이렇게 돌출부를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떨어져 나가면 심혈관 질환을 초래하죠. HDL은 우리가 좋은 콜레스테롤을 합니다. LDL은 간에서 생성된 콜레스테롤을 우리가 필요한 부위로 전달하는 혈류를 통해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HDL은 생성되고 우리가 사용하고 남은 콜레스테롤을 회수해서 간으로 우리가 회수하는 역할을 하는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하고 보통 50전후가 되죠. 그리고 간에서 회수된 것은 담즙으로 배설되면서 담즙으로 배설되고 결국 대변으로 배설되게 됩니다. 중성지방은 이것이 왜 보통은 우리가 좋은 에너지원인데 이것이 높게 되면 뭐 복부 비만이라든가 뭐 내장 비만 이런 것도 초래하지만 이것이 혈류 내 중성지방 수치가 높게 되면 이 나쁜 콜레스테롤은 LDL을 작고 단단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혈관이 그 내벽 사이 틈으로 좀 더 잘 스며들도록 이렇게 보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성지방 자체보다도 이것이 LDL과 같이 결합을 해서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LDL 나쁜 콜레스테롤 이것이 이렇게 혈관 내벽에 끼게 되면 혈관 자체도 이렇게 좁아지고 보통 우리 혈관은 70%까지 좁아져도 증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로 혈류가 통하게 되니까 이 앞쪽은 혈압이 높아지겠죠. 압력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와 같이 흐물흐물한 조각 일부가 떨어져 나가면서 우리가 혈류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심장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심근경색, 뇌로 가게 되면 뇌졸중 이와 같이 아주 심혈관에 치명적인 역할을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데 이것이 황색종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황색종 환자에서 조사를 해보면 이 LDL이 높은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우리가 황색종이 생기는 환자에서는 이것은 당신이 혈관 내벽에 콜레스테롤이 축적되기 시작한다는 경고 사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논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치료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 주장은. 우리 이분의 실제 사례를 한번 보시죠. 이분은 보면 황색종이 있죠. 그래서 뭐 치료는 제가 이렇게 치료를 했습니다. 치료는 이렇게 치료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이분의 검사 수치를 보면 토탈 콜레스테롤은 이 정도면 정상입니다. HDL도 정상이죠. 근데 LDL이 높습니다. LDL이 139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정상인은 100 전후면 정상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황색종이 생기고 자꾸 재발하는 경우는 저는 70 이하로 떨어뜨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LDL이 55 이하면 혈관 내에 기름기가 안 낀다 이렇게 주장하는 논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황색종 환자를 조사해봤더니 LDL이 139다. 그리고 황색종은 그래서 우리가 당신 혈관 내에 콜레스테롤이 끼기 시작하는 조기 경고 사인이다. 그래서 반드시 LDL 수치를 낮춰줘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색종을 치료하는 것은 요새는 수술을 잘라내지 않고 이와 같이 특수 장비를 이용해서 쉽게 할 수 있다. 여기 이 사람을 보시죠. 여기 황색종이 있는데 직후 모습 그리고 황색을 제거하고 나면 약간 이렇게 페인 흉터가 생깁니다. 그래서 특수한 재생 의학 용액이 있습니다. 저는 R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해주면 이렇게 약간 붉은슬하다가 정상으로 돌아오죠. 올라오고 윤기가 되고 색깔도 빠지고 이와 같은 비교적 간단한 치료관을 겪어서 황색종을 없앨 수가 있는데 문제는 제가 얘기했지만 혈관 내에 있는 LDL과 HDL, 트리글리세라이드를 잘 조절해야 된다. 여기 이분 보시죠. 제가 그래서 한번 저희 환자분들을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분은 42세 남자 환자인데 여기 황색종이 있죠. 그래서 뭐 제거는 비교적 간단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재발되지 않고 또 황색종이 또 쉽게 치료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혈액 검사를 해야 되겠죠. 검사를 해봤더니 총 콜레스테롤이 243, 좀 높은 편이죠. LDL이 좀 높습니다. HDL은 상당 반대로 낮죠. 이 LDL이 높고 HDL이 낮다 이러면 이것이 그대로 내버려 두면 혈관 내벽이 점차 좁아져서 나중에 심근경색, 뇌졸중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몸이 이와 같이 눈에 가장 잘 띄는 부위에 황색종을 만들어서 경고 사인을 보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까 보여드린 분 62세 남자 환자분 여기 보면 황색증이 있죠. 그래서 제가 검사를 해봤더니 토탈 콜레스테롤이 235, LDL이 많이 낮죠. HDL이 낮죠. 37.4, LDL이 높죠. 거기다 중성지방까지 높습니다. 중성지방 높고 LDL이 이렇게 높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혈관 내에 있는 LDL 분자를 좀 더 작고 단단하게 압축시켜가지고 혈관 내벽 사이로 자꾸 침투하게 만듭니다. 거기에다 또 HDL이 낮기 때문에 그 사용되고 남은 콜레스테롤이 간으로 회수되는 양도 적기 때문에 이분은 황색종은 제가 이렇게 치료를 해드렸고 이 내부 지질대사 이상을 통제를 컨트롤 해줘야지만 재발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드렸듯이 시술 과정 최종 결과는 뭐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49세 남자 환자 여기 보시면 황색주 자체는 작고 양쪽에 발생했죠. 치료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총 콜레스테롤 273, HDL이 낮죠. 그리고 LDL이 아주 높죠. 그래서 중성 지방도 수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당신 몸에 자꾸 콜레스테롤이 축적되고 있으니까 빨리 몸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떨어뜨리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비교적 간단하게 저희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46세 남자 환자분 이분도 보면 황색종은 이렇게 여기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피부과에서 1차 시술로 재발했다고 하는데 제가 처음 올 때 우리가 재발했다 해서 검사를 해봤더니 총 콜레스테롤이 23.8 그리고 LDL이 162. 이것은 제가 한 것보다는 이분이 가지고 오셨던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HDL은 40.4 좀 낮은 편에 속하죠. 그래서 3개월 후에 치료하고서 다시 제가 피검사를 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이제 스타틴이라는 약을 처방을 했고요. 그래서 봤더니 총 콜레스테롤이 238에서 206으로 떨어졌죠. 그러나 뭐이 정도면 정상 수치라고 할 수가 있죠. HDL은 올라갔습니다. 53.4. 그리고 LDL이 162에서 120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높죠. 저는 제가 그 황색종이 자꾸 재발할 때는 이거 70 이하로 떨어뜨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분은 뭐 제가 하는 치료 방침만 따라온다고 하면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6세 젊죠. 젊은 사람인데도 이거 황색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HDL이 낮습니다. 43.1 보통 50 이상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43.1이라도 아주 낮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LDL이 133 이와 같이 높죠. 그래서 이 LDL이 높고 HDL이 낮고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심혈관의 질환, 혈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조기 치료하는 것이 결과가 더 좋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치료하면서 그리고 이분은 이제 다행히 26살인데 발견이 됐으니까 이거 쉽게 교정이 될 거고 또 이것만 잘 치료가 되면 재발은 안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 56세 여러 차례 시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발했죠. 눈을 감으면 주변까지 번져 있고 그래서 눈을 떠도 번져 있고 뭐 이전 수술을 해서 모양도 왜곡돼 있고 그래서 검사를 해봤더니 총 콜레스테롤 높고 HDL은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LDL이 많이 높죠. 176. 그래서 시술은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와 같이 상의하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조절을 해야 되겠죠. 여기 이분 아까 말씀을 드렸죠. 워낙 큰 황색종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피부 이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발을 했고 반대쪽에도 황색종이 또 생겼죠. 그래서 이분이 가지고 온 검사 결과치를 제가 수치를 확인해 봤더니 LDL이 역시 높고 총 콜레스테롤 높고 HDL은 낮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이제 치료를 해주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수치를 잘 균형을 맞게 조절을 해줘야지만 이것이 재발되지 않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나중에 본인이 장기적으로 심혈관 질환을 우리가 잘 그 손상을 방지해서 뇌경색 또 심근경색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43세 여자 환자 보면 토탈 콜레스테롤이 황색종은 요 부분만 있으면 살짝 생기고 그래서 보면 HDL은 정상적인데 LDL이 183 아주 높죠. 그리고 총 콜레스테롤 높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조절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 46세 여자 환자 이것은 뭐 조절을 제가 해줬습니다. 그러면 LDL이 이와 같이 142로 높습니다. 총 콜레스테롤은 215니까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이분은 43세 여자 환자인데 아주 큰 대학 병원에서 레이저 시술 피부까지 했습니다만 역시 또다시 재발이 돼서 저한테 왔죠. 예 보시면
LDL이 136 높죠. HDL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교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같은 수치를 교정해 줘야지만 재발을 방지할 수 있고 또 장기적으로 본인에게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심혈관 손상을 예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분 41세 환자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이 전에 이제 눈을 감으면 이 부위의 항색 중에서 피부를 절제하니까 이 부위는 피부가 부족하고 이거면 나보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눈 모양이 왜곡이 돼 있죠. 그래서 제가 다시 이 부위를 다시 이쪽은 수술적으로 교정을 했고 이 부분은 우리가 비수술적으로 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의 결과, 시술 후의 결과는 이와 같이 양쪽을 비슷하게 만들어줬고 눈을 감아도 황색 쪽까지 교정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을 보면 이분은 검사 수치가 다 정상이에요. 보면 HDL도 46.6이면 뭐 보통 50전후라고 하는데 많이 낮은 건 아니고 트리글리세라이드도 이 정도면 정상적이고 근데 왜 그러냐 이 봤더니 이제 자기가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약을 어디서 본인이 복용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이제 재발이 안 될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58세 여자 환자분 수개월 전 피부과에서 레이저 시술로 재발했다고 해서 저한테 왔죠. 그래서 총 콜레스테롤량은 정상이나 HDL 59.2, LDL도 100전후인데 이 정도면 아주 높은 건 아닌데 저는 이것을 더 떨어뜨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술은 제가 이렇게 해서 시술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통제가 되면 재발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색종의 결론은 제가 수술로 절제하는 수술하지 않고 대부분은 약 시술, 비수술적 치료도 한 90% 치료 가능하다. 근데 황색종이 보통 보면 대개는 피부 아래쪽에 있는데 아주 깊은 것은 근육층까지 침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수술이 불가피하죠. 그러나 보통은 90% 이상은 치료가 가능하다. 그리고 황색종 자체보다도 황색종 그 내부의 혈액 검사를 통해서 지질대사 이상을 꼭 확인해야 된다. 왜 그러냐? 이 LDL이 높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에서 혈관이 콜레스테롤이 축적되기 시작한다. 이것을 황색종이 조기에 알려주는 경고를 해주는 사인이다. 그리고 LDL 수치는 황색종이 생긴 분에서는 70 이하로 유지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황색종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스타틴 계통의 약을 복용을 해야 되는데 이 용량은 우리가 환자의 피 검사라든가 환자의 상태를 보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LDL을 낮추는 음식, 운동 이거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는 황색종이 없으니까 LDL은 정상 수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대입니다. 황색종이 생긴 환자를 제가 조사해봤더니 LDL이 높다는 것이지 LDL 숫자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황색종이 안 생기는 사람이 아주 많죠. 근데 그런 것은 저희 영역이 아니고 내과 영역입니다. 그렇게 내과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LDL을 낮추는 우리가 스타틴이라는 약이 있고 그리고 스타틴 약을 먹어도 안 떨어지면 우리가 이제 오메가 3라든가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콜레스테롤이 HDL을 통해서 간으로 흡수가 됐다가 간으로 회수가 됐다가 담즙을 통해서 대변으로 배출된다고 그랬는데 대변에서 다시 재흡수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꾸 안 떨어지면 우리가 음식 다시마라든가 미역 같은 거 먹으면 미끈미끈해서 재흡수를 방지하고 같이 대변으로 쓸려가기도 하고 또 재흡수를 방지해주는 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약을 우리가 조합을 해서 LDL 수치를 떨어뜨려주고 HDL은 높여줘야 되고 트리글리세라이드 중성지방은 적당한 수준을 유지해주는 이와 같은 내과적인 치료가 동시에 병행이 돼야 되고 저는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걸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포화지방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삼겹살, 뭐 마블링이 많은 소고기, 뭐 튀김, 닭, 뭐 많죠. 그리고 이거 같은 거 먹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먹는 음식에 대해서 20%는 먹는 음식에 의해서 콜레스테롤이 영향을 받는다고 했는데 사실은 20%라는 수치는 무시 못할 수치입니다. 우리가 20%라는 것은 그것 때문에 이것도 영향이 없다고 생각할 수는 없고 아까 오메가3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황색종 자체는 하느님이 아니라 신이 당신이 몸에 이와 혈관 내비게 좁아지고 있으니 꼭 한번 확인해 보시오. 그래서 알려주는 이렇게 좋은 경고 사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팩트 위주의 자유미 TV 이은정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